안녕하세요. 홍시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8세대 5시리즈 520도 아닌 530i를 타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8세대 5시리즈는 작년 10월쯤 출시가 되었고요. 그때는 제가 520i, 그러니까 가장 엔트리 모델로 시승기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520i도 탔을 때 만족감이 상당했거든요. 특히 수도권 기준으로 막 그렇게까지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520i도 190마력대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타고 있는 530i는 다릅니다. 달라요. 먼저 내외장 디자인이나 옵션을 제외하고 성능적으로만 봤을 때에는 530i가 이 고속에서의 한계치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520i는 X드라이브 4륜 구동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마력도 258마력의 힘을 발휘합니다. 토크도 520i보다 훨씬 더 좋아요, 530i가. 그래서 그런지 고속도로에서 쭉 엑셀링을 했을 때의 만족감은 530i가 훨씬 더 좋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서울이거든요.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는 굳이 530i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520i는 6,880만 원부터 시작인데 거기서 530i는 거의 1,500만 원 정도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8천만 원대거든요. 530i가 할인을 안 받았을 경우에. 그래서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 인터랙션 바 때문에 1,500만 원 쓸까 말까 그래도 뭐 5시리즈 정도 타는데 그 정도면은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1,500만 원이 웬만한 국산 중고차를 살 수 있는 가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산 중고차 가격 하나를 더 얹어서 530을 타기에는 살짝은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5시리즈는 8세대가 출시가 되었고요. 그 이전에는 7세대 LCI 모델이 있었습니다. 사실 LCI 모델까지만 하더라도 520하고 530하고의 출력 차이가 뭐 나기는 나지만 엄청 드라마틱하게 엄청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520i가 진짜 가성비가 최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7세대까지만 하더라도 520i나 530i의 외장이라든지 실내 이런 디자인 옵션 차이가 있기는 있었지만 엄청나게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8세대로 오면서 디자인이라든지 옵션 차이가 많이 커진 것 같기는 해요. 가령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7세대에 들어갔었던 이 그릴 라이팅이 5시리즈에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 버전이 520i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M 스포츠 패키지, MSP를 넣으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러면 또 450만 원이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내외장 이런 디자인 차별도 있고 실내 같은 경우는 내장재부터가 다릅니다. 5시리즈는 520i 가솔린 모델과 523D 디젤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그 두 차종 모두 실내는 비건 소재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비건이지 사실 뭐 인조 가죽이라는 말이죠. 근데 530i만 메리노 천연 가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520i도 타보고 현재 지금 530i도 타보고 있는데 이 실내 가죽 재질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520i도 막 너무 이렇게 싸구려 같은데 라는 생각까지 들진 않지만 조금 애매했습니다. 뭔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 정도의 재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530i에 들어가는 이 메리노 천연 가죽은 진짜 좋습니다. 그냥 명품 가죽 가방? 그런 재질이 느껴져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7세대에서 가장 먼저 도입이 되었었던 이 인터랙션 바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실내 감성을 거의 좌지우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8세대 5시리즈가 작년에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 520i에 이 한정 물량으로 이 인터랙션 바를 넣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국내에 몇 대 없었어요. 아무튼 간에 거의 뭐 선착순급으로 520i에 이 인터랙션 바가 들어간 차량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이 승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요거 하나 때문에 520i의 감성이 상당히 아쉬워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비상등을 켜볼게요. 비상등을 켜면은 이런 식으로 이 도어부터 해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 센터 콘솔부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또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 바가 컬러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에코 모드로 했을 때에는 약간 마린 블루 같은 그런 컬러가 들어가고 아무튼 간에 이 컬러 테라피 이거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 시리즈가 8세대로 오면서 이 실내 감성이 진짜 좋아졌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도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이 달라진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디지털 클러스터를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ADAS를 실행을 시켰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연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눈에 들어오고요. 또 이제 증강현실 내비도 큰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증강현실을 틀었을 경우에는 이 전방에 있는 상황을 카메라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저는 MSP,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기본 530i를 시승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BMW 차량을 구매를 하신다면은 거의 M팩을 많이 넣으시긴 하시죠. 왜냐하면은 이 내외장 디자인이 진짜 차이가 많이 나긴 해요. 근데 대신 추가금이 450만 원 정도 발생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넣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BMW 하면은 뭐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도 들긴 하지만 사실 운전의 재미, 드라이빙의 재미, 차 잘알들은 BMW를 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스포티한 감성을 추구하려면은 M 스포츠 패키지를 넣는 게 훨씬 좋긴 합니다.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가 내외장 디자인도 많이 변경이 되기는 하지만 또 서스펜션이 다른 게 들어가거든요. 기본 버전은 노멀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조금 더 부드럽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약간 도로 노면 상황이 안 좋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휠은 참고로 19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M 스포츠 패키지를 넣으시면은 20인치 휠과 함께 막 전용 서스펜션도 들어가고 뭐 캘리퍼도 약간 다르거든요. 제가 8세대 5 시리즈는 아니지만 7세대 LCI 모델은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모델을 시승을 했었습니다. 이게 MSP가 들어가 있으면은 승차감부터가 사실 달라요. 승차감이 뭔가 BMW 하면은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탄탄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속으로 막히는 길보다는 고속 주행을 했을 때 고속 안정성이 훨씬 좋았고요. 현재 지금 서울이니까 뭐 북악 스카이웨이 그런 데 갔을 때에도 뭔가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으면 요 코너링을 했을 때 날렵함이 노멀 서스펜션하고 확실히 다르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5 시리즈는 기본 모델이 안 좋은가? 그건 또 아니에요. 좋습니다. 일단 성향 차이가 조금 다른 것인지 좋다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5 시리즈는 판매율이 입증을 해주듯 타면은 일단 만족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드라이빙을 했을 경우에 차에서 가져다주는 안정감이 다른 브랜드보다 조금 더 좋게 느껴지고요. 특히나 밸런스가 진짜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해외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5 시리즈가 판매율이 높은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타보면은 뭐 퍼포먼스도 괜찮고 승차감도 괜찮고 정숙성도 무난하고 뭐 인테리어 8세대로 오면서 예쁘게 변했고 딱히 단점으로 꼽힐 만한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두루두루두루 많은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5 시리즈를 탈 때마다 진짜 차는 정말 잘 만든다 이런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수입 세단을 살 때 뭐 5 시리즈를 샀어. 그러면은 뭐 좋겠다 부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야, 그 돈이면 E클래스를 가야지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E클래스를 샀어. 그러면 야, 그 돈으로 다른 차를 샀어야지 라고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입 세단 이꼬르 E클래스가 너무 강력하게 있다 보니까 5 시리즈 만듦새도 좋고 완성도도 너무 좋지만 가격대가 비슷해가지고 E클래스로도 많이 보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실제로 E클래스가 뭐 승차감이라든지 가속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급스럽기는 하지만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엔트리 등급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530i를 기준으로 봤을 때 E클래스는 E300이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벤츠가 보통은 1000만 원 이상 비싸요. 그리고 벤츠는 프로모션을 잘 안 하는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만약에 뭐 BMW 5 시리즈가 뭐 프로모션이라도 들어갔어. 그러면 진짜 막 1500만 원 가까이 막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5 시리즈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세그먼트의 수입 세단인데 1000만 원 이상 저렴하다고 얘가 못한 게 별로 없거든요. 뭐 조금 뭐 못한 게 있다 그러면 뭐 엠블럼의 그 정도랄까? 근데 요즘 E클래스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벤츠가 지금 현재 11세대로 풀체인지가 되었는데 과거 벤츠는 안 그랬지만 요즘 벤츠 같은 경우는 너무 뭐랄까 그 삼각별에 심취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관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실내에도 그렇고 뭔가 나는 벤츠다
뭘 해도 나는 벤츠야. 이게 너무 강력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오히려 좀 호불호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에 반해 BMW는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던 아이덴티티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안정적인 주행성과 편안한 승차감 등등 헤리티지를 그대로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5 시리즈가 조금 더 좋게 다가오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5 시리즈는 8세대로 오면서 전 라인업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이 530i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기 모터로 약 10마력대 정도를 출력을 약간 보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진짜 하이브리드처럼 전기 모터 주행이 되지는 않고요. 제가 이틀간 이 530i를 타고 다녔는데 과거에 비해서 뭔가 조금 더 전기 모터 출력이 좋아졌다라고 느껴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과거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뭔가 출력 보조를 해주는 느낌만 들지 실제로는 뭔가 진짜 해준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근데 8세대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정차했다가 출발했을 때 한 시속 10km 가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뭔가 전기 모터처럼 엔진이 안 돌아가는 느낌이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엔진이 개입이 돼서 돌아간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처럼 막히는 도로를 가다가 이제 정차할 때 있잖아요. 너무 이제 길이 막혀가지고 그럴 때 한 시속 10km부터 이제 0까지 갔을 때 그때 또 이제 전기 모터가 약간 구동이 돼가지고 이 엔진 사운드가 안 들리더라고요. 전기 모터가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또는 가다가 정차할 때 바로 직전에 그때 약간의 출력 보조를 해주기는 해줍니다. 그래서 뭐 약간 하이브리드 느낌을 가져가고 있어서 좋기는 해요. 그리고 이게 공영주차장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아무튼 간에 뭐 저공해를 인증을 받아서 그런지 이 주차료가 할인이 되었습니다. 무려 50%.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이 차량을 소유했을 때 장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입차 내비는 이 한국에서의 호환율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보통은 이제 뭐 애플 카플레이나 뭐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들을 실행해서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8세대 5 시리즈는 순정 내비가 너무 좋습니다. 순정 내비 자체가 요 한국에서 호환이 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서 요것도 좀 편리했어요. 내비를 세팅한 다음에 반자율 주행 기능을 켜고 다니면은 요 길찾기를 엄청 세세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가 이 차량을 계속 타고 다녔을 때 편하다라고 느껴졌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카메라에 보일진 모르겠지만 HUD도 그래픽을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HUD에서 구현해주고 있는 그래픽이라든지 정보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상당히 훌륭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내가 이 차량을 실제로 구매하고 타고 다녔을 때 운용했을 경우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방 카메라 화질도 생각보다 되게 또렷해요. 근데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 약간 2010년도에 유행했었던 세피아 필터 아세요? 카메라나 이렇게 셀카 찍을 때 세피아 필터가 살짝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필터를 껴놓은 것처럼 살짝의 세피아 톤이 깔려 있습니다. 요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보는 데에는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8세대로 오면서 썬루프가 열리지 않는 타입이거든요. 그냥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뭐 불편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사실 썬루프가 있어도 그냥 카바만 열고 다니지 실제로 글라스로 오픈을 하고 다니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글라스 루프가 들어가 있으면 이 개방되는 면적이 훨씬 더 넓어가지고 개방감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지는데요. 전방에 코너가 있는데요. 이런 코너 구간에서도 굳이 MSP, M 스포츠 패키지를 넣지 않더라도 핸들링 감각이 출중합니다. 우수한 편에 속해요. 내가 핸들을 돌리는 대로 잘 따라오고 또 이게 8세대로 오면서 스티어링 휠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졌거든요. 가벼워졌으면서도 기어비는 좀 높은 편에 속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구간 좁은 그런 데에서 유턴을 하더라도 한 번에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형 5 시리즈의 디자인 호불호가 조금 아직까지 있는 편인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면 조금 더 예쁘게 변하기는 하지만 노멀마드 자체도 나쁘지가 않아요. BMW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워낙 이렇게 스포티함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8세대 같은 경우는 진짜 고급스럽게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급스러움을 소비자들이 오히려 호가 아닌 불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되게 예뻐요. 럭셔리합니다. 그리고 전방에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요. 콘솔 박스도 꽤나 넓은 그런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브 박스는 수입차답게 조금 작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잡템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차량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5 시리즈는 내돈내산해서 타도 아깝지 않은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족감이 상당하고 뭔가 내가 이 정도 벌이가 되면 그래도 5 시리즈는 내돈내산해서 탈만하다 이런 생각이 아직까진 들어요. 참고로 제가 타고 있는 530i는 공인연비가 11.1km거든요. 근데 실연비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한 11에서 12 정도? 그러니까 연비가 엄청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연비가 가장 중요하시다면 사실 디젤 모델이 가장 좋은 선택지이긴 하죠.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